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겪었던 안 좋은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고 짜증이 났던 적이요. 반대로 너무 우울해서 거울을 보고 억지로라도 한 번씩 웃어봤더니 신기하게 마음이 조금 진정됐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뱉는 말에 엄청난 지배를 받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은 그냥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내 귀로 들어가 결국 내 자존감과 잠재의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입니다. 흔히 자존감을 높이려면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생각이 아니라 말투를 바꾸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말투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투를 먼저 바꾸니까 내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건강한 마음의 핵심으로 일치적 의사소통을 꼽습니다. 쉽게 말해 내 속마음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똑같은 상태를 뜻해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 일치적 의사소통을 정말 잘합니다.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겉으로만 나 괜찮아 라고 도망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말투를 솔직하게 하나로 맞추는 아주 영미한 말습관을 가지고 있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내 마음과 말투를 일치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이 어떻게 가장 뿌리부터 단단하게 채워지는지 그 확실한 원리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스스로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자존감 높아지는 말투 4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이 쓰는 말투 첫 번째입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출근길에 다 와서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걸 알아채거나 다른 업무를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마감을 날려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황을 해결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한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속으로 난 왜 매번 이 모양일까? 진짜 한심하다. 나 또 멍청이 짓 했네. 라면서 스스로에게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퍼붓는 거죠. 이건 실수를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못난 사람이라고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는 아주 나쁜 말습관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성벽에 돌멩이 하나가 툭 날아와서 부딪혔을 뿐인데 이 성은 끝났어 라면서 내 손으로 성 전체를 다 부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맨날 나를 혼내고 기를 죽이면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다음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무서워집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무슨 신도 아니고 실수를 안 할까요? 당연히 똑같이 실수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내가 한 실수와 나라는 사람을 딱 분리할 줄 알아요. 내가 이번에 행동을 좀 놓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못난 사람인 건 아니지 라면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꺼내드는 마법의 무기가 바로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 이렇게 하나 더 배웠다 라는 말투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수를 저지른 직후에 입 밖으로 배웠다 라거나 오히려 좋아, 성장하겠네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뱉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겪어도 덜 불안하고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는 뜻이죠. 만약 회사에서 내 실수를 고백해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괜히 쫄아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참 제가 답답하네요. 라면서 구질구질하게 자책을 늘어놓습니다. 듣는 사람도 같이 답답해지죠.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기술은 이겁니다. 겉으로는 변명 없이 팩트만 담백하게 사과하고 덕분에 배웠다는 마인드셋은 내 속마음과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상사 앞에서는 딱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한번 놓쳐서 실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해서 오늘 4시까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턴 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사과할 부분은 쿨하게 사과하고 수습책을 던진 뒤 자리에 돌아와 내 스마트폰 알람창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이번 일 덕분에 마감 3시간 전 알람 시스템을 만들었네. 좋은 경험했다. 대화의 방향은 앞으로 수습할 방법으로 슬쩍 돌리고 내 마음은 자책 대신 성장으로 채우는 것. 이 한 끗 차이가 당신을 실수에 무너지는 허당이 아니라 실수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진짜 프로로 만듭니다. 유독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부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 말부터 툭 뱉어보세요. 오케이, 덕분에 좋은 경험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방금 전 실수를 다루는 태도보다 현실에서 수십 배는 더 쫄리고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의견을 남들 앞에 당당하게 꺼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유독 남 눈치를 많이 보거나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회의실이나 모임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쩌지? 날 무시하면 어쩌지? 하면서요. 자존감이 낮을수록 대화할 때 나도 모르게 다들이나 원래라는 단어 뒤로 숨는 버릇이 생깁니다. 내 생각에 확신이 없으니까 남들의 의견을 방패 삼는 거죠. 반면에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 방패를 싹 치워버리고 대화 전면에 이것을 내세우죠. 자존감 높은 사람이 쓰는 말투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시 회의실이나 사적인 모임에서 내 의견을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슬쩍 도망칠 구멍부터 만들어 놓으신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요즘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업계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라면서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으니까 다들 혹은 원래라는 투명 망토 뒤로 내 몸을 쏙 숨겨버리는 겁니다. 이건 역시 내 생각이 틀렸을 때 나에게 날아올 비판이나 타격이 두려워서 말에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습관이에요. 이거 내 개인 의견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라며 출처를 남한테 돌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를 자꾸 감추다 보면 내 마음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아주 단단하고 안정된 사람들의 말에는 항상 선명한 주인공이 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나예요. 이들은 의견을 낼 때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번에 이렇게 느꼈어 라며 나라는 주어를 아주 명확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맨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자기 주장만 펼치는 이기적이고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내가 틀리는 걸 견디지 못해 본인을 방어하는 과시형 고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나는 이렇게 생각해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투의 진짜 목적은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의 주인이 나임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직장 생활을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를 낼 때 자존감이 낮으면 괜히 쫄아서 요즘 다른 팀이나 경쟁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라며 애매하게 남의 핑계를 댑니다. 내 생각이 까였을 때 올 타격이 무서우니까 남들의 생각 뒤로 내 몸을 쏙 숨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내 말에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프로젝트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는 게 우리 고객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깔끔하고 단단하게 내 주어를 넣어서 말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의견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채택되든 까이든 내 생각의 가치와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의견을 담백하게 꺼내놓고 상대방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라고 해도 뼈를 맞은 것처럼 아파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생각은 그렇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죠. 나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의 시작은 바로 이 사라졌던 나라는 주어 하나를 당당하게 되찾는 것부터입니다. 물론 막상 내 주어를 붙이려니 틀리면 어쩌지?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요. 진짜 이유는 내 마음속 호랑이 판사가 내리는 2차 가해 때문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도로 매일 밤 내 실수를 재판하고 스스로를 처벌하는 존재가 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실수했을 때조차 스스로를 재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무시무시한 내 안의 검열관을 말 한마디로 아주 부드럽게 잠재워버리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쓰는 세 번째 말투.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냉정한 호랑이 판사 한 마리가 들어앉습니다. 이 판사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틈만 나면 무시무시한 유죄 판결을 내려요. 예를 들어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심해놓고 야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나도 모르게 초콜릿이나 컵라면 하나를 뜯었다고 쳐볼까요? 입에 넣는 순간에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다 먹고 나면 내 안에 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섭게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넌 진짜 의지 박약이야. 고작 그거 하나 못 참아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하겠냐? 라면서 아주 잔인한 말로 스스로를 고문하죠. 남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한 적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의 가장 무서운 가해자가 되어 밤새 나를 괴롭히고 잠 못 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단단하고 높은 사람들은 나를 무작정 판단하고 혼내지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맞네, 틀리네 하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대신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뿐입니다. 이때 이들이 내 안의 흉포한 판사를 한순간에 잠재우기 위해 꺼내드는 마법의 주문이 바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라는 말투입니다. 내 마음을 향해 먼저 이렇게 읊조려주는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상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구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당이 급하게 당겼던 거네. 그렇구나. 사람이 뇌를 이만큼 썼으면 그럴 수 있지.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일단 지치고 힘들었던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너그럽게 인정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나를 죽자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데 쓰던 쓸데없는 에너지를 이 말 한마디로 딱 멈춰 세우는 거죠. 나 자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두면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가라앉았던 이성을 금방 다시 되찾습니다. 악에 받쳐서 나를 혼내던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진정되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이미 먹은 건 어쩔 수 없지. 대신 내일 점심을 조금 가볍게 먹고 회사 주변을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면서 칼로리를 태우면 돼 라는 식으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대화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내 마음을 닥달하지 않고 편안하게 달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내 작은 실수나 단점에는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밤새 괴로워하는 걸까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한 완벽주의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 9가지 일을 완벽하게 잘해두고도 어쩌다 놓친 딱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난 역시 안 돼 라며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 이 무의미한 고문을 멈추는 방법을 압니다. 내가 놓친 한 가지 실수에 매달리는 대신 내가 해낸 9가지 작은 성과들을 매일 밤 이 말투로 채워주거든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쓰는 네 번째, 나 오늘 이거 참 잘해냈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에게 가장 다정한 관찰자가 되어줍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아주 구체적으로 꺼내서 나를 인정해주죠.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을 수직 상승시키는 가장 확실한 칭찬법이 있는데요. 바로 행동, 성과, 칭찬이라는 3단계 공식을 내 말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퇴근길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오늘 유독 비도 오고 몸이 무거워서 진짜 운동 가기 싫었는데 결국 헬스장에 발을 들여놓았네. 덕분에 30분 동안 기어코 땀 흘리고 개운하게 나왔어. 와, 나 진짜 나 자신과의 약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킨다. 진짜 멋지다. 대단해. 어떠신가요? 칭찬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거나 억대 연봉을 찍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피곤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각 안 하고 정시 출근했네? 결국 오전 업무 깔끔하게 끝냈어. 나 진짜 성실하다. 이렇게 내 행동의 과정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남이 해주는 100번의 빈말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한 번의 구체적인 인정을 훨씬 더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눕기 전 오늘 내가 해낸 작은 행동에 내 목소리로 칭찬해줘 보세요. 그 순간 자존감의 뿌리는 남들이 그 어떤 흔들기나 가스라이팅을 해도 절대 뽑히지 않을 만큼 땅속 깊이 단단하게 파고 내려갈 겁니다. 지금까지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4가지 말투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나 오늘 이거 참 잘해냈다. 어떠신가요? 이 말투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대화법들은 모두 남을 이겨먹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현란한 말기술이 아닙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 나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존중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존감이 먼저 높아져야 말투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 있고 쫄아 있을지라도 내 입 밖으로 내뱉는 말투를 자존감 높은 사람의 언어로 먼저 튜닝해두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그 말투를 따라 서서히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에는 내 뇌 및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남들의 눈치를 보느라 혹은 틀리는 게 두려워서 내 목소리를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 말에 나라는 주어를 붙여보세요.
내 실수에는 너그러운 관대함을, 내 작은 성과에는 구체적인 칭찬을 건네는 겁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일상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은 바로 오늘 내가 내뱉는 이 작은 주어 하나, 말투 한 끗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영상을 끄기 전에 오늘 배운 말투를 지금 이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연습해보고 가세요. 거창한 거 다 필요 없고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거 딱 하나만 골라서 나 오늘 이거 참 잘해냈다 라고 적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진짜 피곤했는데 귀찮음을 이기고 방 청소 싹 끝냈네? 나 오늘 이거 참 잘해냈다. 이렇게 사소한 행동도 좋습니다. 운동이든 책 한 페이지 읽기든 다 좋습니다. 이 댓글창에서부터 내 행동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단단한 문장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멘탈을 지켜줄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